사실 용산을 보면은 좀 약간 어둡고 칙칙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좀 이상해 지금 분위기가. 왜? 경찰관인데 혹시 아니, 촬영-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린 그 결정의 장소가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0년 뒤 10년 뒤만을 말하고 있죠, 용산은. 오늘이 어디 왔습니까? 여기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용산 한복판, 용산의 중심 국중박에 왔습니다. 아마 근데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뒤에 있는 여기는 처음 보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용산공원이라고 지금은 부르려고 하고 있지만 직전에는 미군 부대가 있던 자리였고, 평택에 가기 전까지. 그리고 그 전에는 청일전쟁 때 일본이 들어와서 쓰던, 일본군이 주둔하던 자리죠. 그래서 거의 한 우리 역사에서 100년 이상은 금단의 땅이었던 곳. 풍수지리상 뭐 서울의 한 가운데 있고 배산, 임수라고 해서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하는데, 왼쪽에 보이는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오늘 왔습니다. 용산의 안 좋은 기억들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근데 아마 이제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보면은 다 숲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 안쪽의 모습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북단에 있고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미군 부대 자리였던 곳이죠. 여기 나중에는 용산공원 만들 때 아마 이 자리들이 인공 호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이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예전에 쓰던 건물들 막 이제 있죠. 여기 뭐 관사들도 있고,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이쪽이 이제 뭐 국방부랑 대통령실 있는 앞에 이 자리입니다. 이 지도는 사실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발표하면서 냈던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그 전까지는 용산공원을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주는 이런 유성 사진들은 거의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오늘 앞에서 뭐 이제 미군 부대 반환 부지도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용산에서 있었던 아픈 역사들에 대해서 한 번씩 되짚어보는 시간 가질 거고, 당연히 이제 보이는 대통령실과 계엄령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터가 좋다고 하는데 안 좋은가 봐, 사실은.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제가 이렇게 쓱 봐도 앞에 보면 이제 뭐 우리 용산 참사도 있었죠. 그리고 용산 정비창 개발 엎어졌던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다들 좀 그랬어요. 너무 좋은 땅이라서 더 그랬는지. 아무래도 박물관이다 보니까 애기들도 오고, 지금 우리 뒤에 보면은 중학생들 체험학습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역사를 알아야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용산이 항상은 좀 약간 어둡고 칙칙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공교롭게 날씨도 칙칙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시민들의 문화의 공간인데 그만큼 자리가 좋은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향유하기는 어려운 장소였죠. 한경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미술관 에곤 실레 그림부터 해서 구스타프 클림트까지 해서 그림 가져와서 전시하고 있는데, 평일 아침에 벌써 다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매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두 번째로 온 장소, 용산의 아픔을 보여주는 용산 정비창 개발 국제업무지구. 불과 10여 년 전 한국경제신문 1면인데 단군의 일의 최대, 그때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개발 사업 중에 우리 최대였다. 근데 결국 파산했죠. 시행사가 박살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빈 땅을 있는 거예요. 용산 한복판에서 사업성을 걱정해서 삽을 못 뜨던, 그만큼 여력이 안 됐죠. 이제 경제 위기도 왔었고, 분양해도 뭐 누가 분양 받겠냐, 업무 시설도 있었는데, 주택도 있었고, 그렇게 남아있던 땅이고, 10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제야 다시 이제 개발하려고 해요. 근데 다행인 거는 뒤에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이쪽에 뭐 낮은 상가부터 해가지고 선인 상가, 용산 전자 상가들 있잖아요. 근데 일부 철거하는 상가들이 지금 나왔어요. 저것도 이제 전자랜드도 그렇고 뭐 매입했다고는 하는데, 이쪽에 있는 이제 상가들이, 낡은 상가들이 철거되고 다시 이제 새 건물로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조성될 국제업무지구랑 좀 시너지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여기가 우리 봤던 용산 정비창이네요. 저희가 지금 아이파크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짓게 될 건데, 28년까지 기반시설 준공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 토지 매각이나 이런 거 하겠지만, 너희들이 이제 뭐 여기다 뭘 지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 토양을 마련해 놓겠다라는 게 28년 준공이 목표인 거예요. 30년부터는 이제 입주가 목표인 거고, 가지고 가운데는 뭐 이제 약간 용적률 1000%, 최대 1000%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0층 빌딩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110층 정도 계획하고 있네요.
뭐 콘서트홀도 있고 아까 전에 용산에 공연장 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재영 씨가. 문화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쵸. 그래야 이 용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입지적으로 용산 정도 되는 자리면은 시민들이 향유하고 이런 게 있어야 공원 가서 놀지, 그쵸? 맞습니다. 띡 공원만 있으면 누가 가서 노냐고. 그래서 공원이랑 이어지는 뭐 이제 문화시설부터 해서 뭐 호텔도 있고 레지던스도 있고 뭐 업무시설도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주거까지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전자상가 쪽도 이렇게 다 개발이 잡혀 있고. 근데 한 번에 다 되진 않을 건데 순차적으로 서부 이촌동 쪽까지 쭈루룩 가고 앞에는 이제 정비창 전면구역은 재개발이고 우리 아까 봤던 국중박에서부터 용산 공원이 이만큼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오는 길이 이제 다 덮을 거라고. 그거 이제 또 이따 따로 한번 볼게요. 이게 이 땅을 활용했으면은 맞죠? 10년을 놀았는데 이게 예전에 한 장부 가치로 거의 뭐 10조 되는 땅이나 했거든요. 그동안의 매물 비용이 장난 아니겠어. 그쵸. 원래도 뭐 그냥 뭐 이제 열차 정비하는 그러니까 정비창이었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이 육교를 걸어갔을 때 이게 되게 허름한 육교였거든요. 이거 반절 정도 폭이었나 그랬어요. 지금 많이- 쾌적하게 아주. 예, 많이 좋아졌네. 정비창 안쪽에도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중 보행교를 많이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동네 최고의 단점.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한강 가립니다. 여기서 한 15층 정도에 만약에 이제 주거세까지 같이 들었을 때 15층 정도라고 해도 한강 못 봐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옛날에 정비창 계획은 저 이촌동까지 같이 포괄해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저걸 무너뜨려야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따로 가죠. 그래서 저쪽도 개발이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용산 개발의 숙제입니다. 과제가 좀 많네요. 네. 사실 용산을 보면은 이런 비유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너무 미인인 분들의 삶이 약간 기구한 게 있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자리가 좋고 잠재력이 너무 막강해서 오히려 더 잘 안 된 케이스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항상 10년 뒤 10년 뒤만을 말하고 있죠, 용산은. 용산 정비창이 될 곳 땅은 저희가 먼저 밟아보고 있습니다. 땅이 엄청 넓어요, 그쵸? 이만큼이 다 이제 오피스부터 해가지고 지어지는 건데 가운데를 되게 높게 짓는 거고 옆으로 갈수록 이렇게 퍼지는 거죠. 스카이라인 고려해서.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일종의 지하 공간이 되는, 지하는 아니지만 지하 공간이 될 거예요, 나중에. 위에 데크를 쌓아서. 그렇죠. 그 데크가 아마 우리 주차했던 저 주차장 정도의 높이, 아이파크몰 저 정도 높이부터 이렇게 쭉 천장이 생겨요. 예. 천장이 생겨서 역 앞에서부터 걸어오시던 분들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위에는 이제 녹지, 그리고 그 위로 이제 건물들이 서 있는. 그럼 용산역이 지하에 묻히는 느낌인 거잖아요. 사실 철도 지하화 계획이랑 나오는 거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용산 정비창 계획이 먼저 발표됐을 때를 보면은 제가 추정하건데 용산역의 지하화는 데크를 씌우는 정도의 지하화가 될 것 같아요. 역사 자체가 완전히 지하화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철도 지하화 계획도 원래 12월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계엄 사태 때문에 사실은 당분간 못 보지 않을까? 그럼 그 데크가 건물의 하중을 어떻게 견뎌요? 데크 위에 올리는 건 아니고 건물이 있고 옆에 이제 데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건물 몸통은 따로 있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건물들의 몸통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이 밑에 공간에 있는 거예요, 썬큰처럼. 근데 위에 이만큼이 지금 데크를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데크인 거네요. 이게. 네, 실제 지상 공간은 요 밑인 거예요. 실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이 밑이에요. 근데 위에 이렇게 씌우는 거죠, 용산역부터. 이게 보면 더 잘 보이는데 이게 이제 용산 역사죠. 그쵸? 역사에 우리 지금 주차한 곳 저 정도 높이부터 수평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쵸? 우리가 있는 데는 요 밑으로 들어가 있다고, 사실은 지하라고. 이렇게 되고 위에 이제 공중보행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녹지가 사업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인데 녹지를 50만 제곱미터 만들겠다는 게 이런 것들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네, 다 건물 옥상도 마찬가지고 건물 중간중간에도 그러게요. 중간에 네. 빵꾸가 뚫려 있네요. 해서 뭐 호텔, 레지던스, 그리고 뭐 이제 주거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뭐 이런 거 한다는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용산에 어떤 기업들이 올 것이냐. 그쵸. 지금 근데 다들 힘들어가지고
올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여기 현대산업개발 붙어있지만 이제 저 광운대로 가거든요. 그러네요. 자기들이 개발한 거라 책임 임차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램프 이렇게 이어져 있죠. 주차장 들어가는 거. 네. 저 정도 램프의 높이에서 이렇게 데크가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와, 이 넓은 규모. 왜냐면 아이파크몰 용산 역사랑 수평적으로 이어지려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기 사람들 나오는 저 육교, 우리 지금 구름다리 건넜던 거, 저기가 용산역 대합실이랑 이어지는 육교였잖아요. 네. 그 정도 높이에서 바로 이어지게 하려면은 그거라고 봐요. 전 이 정도 높이가 데크일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호텔 입장에서는 약간 갑자기 1층이었던 데들이 지하로. 그렇게 해서 아마 저 뒤에 있는 그 전자상가들도 개발 계획이 잡힐 거예요. 여기가 빨리 해야 앞에 서부이촌동도 개발 압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뒤에 있는 땅이랑 용적률을 나눠 가지면서 낮아져야지, 저 아파트들만 남아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병풍이 된다고요. 노들섬 다시 만들면 뭐 여기서 안 보이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용산 공원 개발이랑 철도 지하화, 그리고 우리 봤던 용산 정비창 개발이 다 엮여 있는 건데요. 같이 보면은 우리 용산 정비창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용산역을 이렇게 횡단하는 도로가 없어요. 그 횡단하는 도로를 지금 하나 만드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에요.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할 때의 교통 대책. 근데 이 선이 지금 A1인데 A1의 연결도로가 사실 지하화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상으로 뭐 고가를 할 건지 아니면은 아예 수평한 레벨로 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B2, B1을 보면은 지하보행 환승통로 신설이라고 써있는 거 보면은 이게 용산역 앞에 이 공원 만든 데 있죠.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 같아요. 아까 용산 정비창까지. 그러니까 녹지 숲이 이렇게 이 레벨로 이어지는 거고, 앞에 있는 이 한강대로를 묻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묻는 계획이 나올까 싶었는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그렇죠? 한강대로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용산공원부터 쭉 이제 오다가 여기 지금 파크웨이에서 건너와서 요 레벨로 이제 지하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 데크가 될 거니까. 그리고 재밌는 게 강변 북로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는 A2 여기도 이제 고가도로가 될 것 같아요. 지하화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금 1,300억 가지고 한다는 게 1,300억 가지고 이만큼을 지하로 하지는 못할 테고, 고가가 생기면 또 사실 조망을 가로막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하 간선도로. 예전에 제가 한 3, 4년 전에 오세훈 시장 인터뷰할 때 뭐 이제 용산 환상형 도로축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환상형이라는 게 원형이잖아요. 용산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비슷하게 용산에 이렇게 지나가는 간선도로를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공항철도가 원래 공덕에서 서울역으로 가거든요. 근데 용산역 직결하는 걸 하나 빼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홍대 앞이 엄청나게 힙해진 것처럼, 사람들 많아진 것처럼 용산역이 오히려 서울역보다는 주변에 즐길 컨텐츠가 많거든요. 아닌가? 별로 없네. 근데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 좀 관광지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비창 개발 끝나고, 그쵸? 공원 되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파워풀한 대책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계획인 게 사실 안타까워요. 여기 색칠된 게 전부 계획인데, 뭐 공항철도 넣고 국제업무지구, 이촌동, 전자상가 앞에 여기 이제 전면정비창이라고 있어요. 용산 컨벤션센터 너머로 전면정비창, 그리고 아세아 아파트, 용산공원, 이걸 다 해야 용산이 이제 멋있어지는 건데 제대로 다 안 됐죠. 너무 오래 걸렸죠. 아마 정비창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가장 저는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건물이 이 드래곤 스파. 여기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 건물이 옛날에 국제그룹이 썼던 국제빌딩이거든요. 지금 LS가 쓰는데, 그래서 이 주변 땅들이 다 이제 국제빌딩 뭐 몇 구역 그런 식이에요. 이따 우리 가보겠지만 이 국제빌딩을 일단은 기억해주는 게 좋아요. 국제빌딩. 네. 저 국제그룹이 뭐 한순간에 해체됐다 그러잖아요. 정치 자금을 안 돼가지고 전두환 때. 그럴 수 있었던 시대였죠. 한순간에 기업 하나 정도는, 그룹 하나 정도는 날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시대였네. 다시 그런 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게 불과 21세기 2024년
12월에 한국이었고, 용산 철도병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요 건물이 아까 우리 국제빌딩 봤잖아요. 네네. 여기가 국제빌딩 4구역입니다. 아. 아주 옛날에 여기를 우리가 용산 참사 현장이라고 불렀죠. 처음에 왔던 용산 공원에서 왜 이제 일본부터 미군, 그리고 용산 정비창 개발 실패했던 거, 그리고 네 번째가 국제빌딩 4구역에서 일어난 용산 참사까지 해서 이제 용산의 근현대사의 아픔들이 이렇게 좀 이어진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이제 좀 예민한 문제인데 상가 세입자들의 보상 문제를 두고 이제 시위를 하셔가지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사고가 났었고, 원래 이제 상가 세입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해주는데, 그때 당시 요구했던 게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권리금이라는 게 이게 뭐 상가의 주인과 세입자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상가 세입자와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 앞에 장사하던 사람이 뭐 여기를 얼마나 좀 부흥시켜놨냐, 그런 거에 따라서 권리금이 달라지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권리금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인해서 결국 나중에 권리금이라는 게 법제화가 됐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네, 지금은 아예 법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사사롭게 주고받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원래는 삼성물산과 옛날 대림산업, 지금 DLNC가 시공사였는데 그 사건 이후에 빠지고 나중에 이제 효성이 들어와서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준공을 시키고, 지금은 해링턴 스퀘어라는 이름을 아예 안 써요. 조합원들이 뭐 효성 이름 안 쓴다고 했다고 전 들었어요. 여기 써있다. 철도병원 본관. 여기 사실 아픔의 현장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일제를 겪으면서 철도를 여기저기 놓게 됐지만 되게 아픔이 많은 지역이네요, 용산. 이게 그만큼 사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서 되게 오래 멈춰 있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다시 짓게 된 게 뭐 이제 준공이 4, 5년 됐을라나? 근데 용산 참사는 2008년, 9년 이때니까. 저희는 전쟁기념관에 와 있습니다. 왜 왔냐면은 전쟁기념관이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 사실은 이 자리가 육군본부였어요. 계룡대 가기 전에. 12.6대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쏘고, 서울에 보면 나오는 정승화 육참 총장이랑 같이 차를 타고 6번으로 올 거냐, 아니면은 남산에 자기가 이제 중정부장이었으니까 중앙정법으로 갈 거냐 했는데 6번으로 와서 결국에는 그 사태 이후에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끝났죠. 전두환에게로 공이 넘어갔던 그 역사적인 장면이었죠, 그게. 공교롭게 내일이 12월 12일입니다. 그렇네요. 야, 용산이 품고 있는 이제 5번째 아픈 기억, 불과 얼마 전에 만들어진,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린 그 장소가, 그 결정의 장소가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통령실입니다. 삼엄한 느낌이네. 예, 저희의 시야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뒤로 있는데 국방부 건물만 보이고 안 보여. 사실 저희는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시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인데 혹시 뭐 촬영 이걸로 하시는 건가요? 예예. 아, 촬영하시더라도 여기 예. 여기는 그 국방부 군사점에서 예, 촬영하시면 안 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혹시 뭐 어디에서 혹시? 저희는 한국경신문에서 왔는데. 한국에는 아니고 식사하시러 가는 예, 거죠? 예. 두분 다. 예. 주사부가요, 주사부. 주사부.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예, 이거 들고 계시면 아, 예, 촬영하시는 이쪽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중국집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이전한 다음에 계속 못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 주변에 온 걸 빌미로 주사부에 왔습니다. 아, 여기서 망 보시는 거구나. 몇 명 오나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좀 이상해, 지금 분위기가. 왜? 좀 이상해.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는 거 아니고 사람 너무나 우르르 그러니까. 아, 몰라요, 좀 보긴 해보세요. 평소랑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사장님이 인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설마 역사적인 순간에 현장에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밥 먹을 때 지금 이런 뉴스가 뜰 정도로 어쩌면 역사적인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통령실 앞쪽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국이 시국이라, 그리고 또 원래도 보안시설이긴 한데 촬영이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실 정권이 바뀌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대통령이 계속 이 용산을 쓸 것이냐도 사실은 좀 문제예요. 그것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되게 급하게 나왔는데, 나오면서 국방부 있던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계속 직무를 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집무실 찾아갈 것이냐. 사실 지난 대선 때 그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보면은 세종시에 대통령의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청와대가 돌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근데 과연 지금 저 집무실을 다시 쓸 것이냐, 안 좋아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근데 또 그렇다고 새로운 곳에 또 대통령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게 또 공사도 비용도 비용이고, 그쵸? 그리고 또 갖춰야 되는 시설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너무 우리가 뭐 이제 개방을 너무 많이 해놨죠. 그래서 좀 청와대가 꺼림직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안상. 여튼 그게 또 이제 용산의 마지막 비극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대통령 용산을 안을지 버릴지도 알 수 없다는 게. 여튼 오늘 우리 재영 군이 아픈 다리를 끌고 열심히 쫓아왔는데 잘 걸을 수 있어요, 이제? 아, 그럼요. 아, 진짜? 계단만 아니면. 그럼 먼저 할게요. 잘 뛰시네. 잘 뛰죠. 촬영할 때 저렇게 잘 뛰지.